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특히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아주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거래대금이 거의 15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고, 코스닥은 지난 8월 달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침체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상승 전환을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증시를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단기 고점 구간에 임박한 모습 속에서 2차 전지나 IT 반도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시장의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이 돌파를 했고, 또 더 강한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꺾이더라도 지금 들어왔던 유동성, 그리고 최근에 물론 신용 융자도 단기간에 많이 증가를 하였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갑작스럽게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 사거래일 동안 약 4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50조를 돌파를 다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들어왔고, 그 유동성이 2차 전지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섹터에 분산되고 있는 효과 자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증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증시 전반적에 지속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대신 이러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예를 들면 장중에 좀 밀리는 현상이 있을 때,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오히려 증시 전반적인 상승 종목 수는 훨씬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라든지 아니면은 업종 외 순환매라든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나오는 자금들, 혹은 2차 전지 섹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분산 효과를 만들어 준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만 지나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아무래도 1분기 코스닥 시장의 아웃퍼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1분기 마감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감안하면 31일까지의 시장은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스권 돌파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언제나 예상보다 깊고 큽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장인 듯 싶고요. F4가 멈출 때가 시장의 조정인데, 여기서 이제 인듯에서 말을 멈추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에코프로로 인한 지수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분산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나머지 섹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장중에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당일 수급 동향을 이거 말고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코스닥이죠. 오전에 지수랑 같이 놓고 보면 오전에 쭉 밀었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정확히 12시 무렵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를 다시 끄집어 올리고 나머지 IT 반도체를 끄집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순매수는 플러스로 대폭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 마이너스 1000억에서 1500억까지, 그러니까 500억까지니까 1500억을 끌어 샀으니 지수가 안 올라간 것도 이상하겠죠. 거기에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코스피도, 이거는 거의 대부분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도 끌어올려 주었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은 약간 여전히 하방 리스크를 조금 반영하고 있다 정도, 일부 해지 정도 했구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거의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장 강력한 시장인 듯 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올해는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짙은 침체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거는 오전에 지수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캡처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900개, 훨씬 많은 모습 속에서 에코프로만 유독 강했던 오전의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수가 더 상승을 하죠. 지수가 더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은 오전에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종가 무렵은 전부 다 이걸 돌리면서 지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오늘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150이 이제 시총 상위가 많은 모습인데 이쪽이 1.83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에 쏠림 현상이 많았던 오늘도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증시 거래 대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그간 계속 신용 잔고의 이 급격한 증가에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은 모습에 약간의 우려를 좀 했는데, 최근 보면 단 며칠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좀 늘었습니다. 2조, 1조, 뭐 4조가 늘었죠. 4조가 단기간에 지금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다시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마트 머니일지 뭘지 모르겠지만은 증시에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개인 자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힘에 의해 단기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단기간에 유동성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에 대한 우려를 이러한 유동성 증가가 일부 저는 흡수하고 소화해 주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증시는 전일 특별한 이슈나 변동성 없이 은행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며 국채 금리가 다시 정상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통에 미 증시는 사실은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그런대로 종가 관리는 해주고 끝나서 나쁘진 않았다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국내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SVB 뱅크 파산과 퍼스트 리퍼블릭 등 은행 이슈 등이 절정을 맞고 급락을 했을 때 지나고 보니 정말 귀한 매수의 기회였었네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참 많은 시장이지만 그 당시의 심정이나 감정을 보면 사태의 크기를 보면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감정이 많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모의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여전히 몇몇 2차 전지 대장주들과 업종 대표 삼성, SK 하이닉스의 최근 반등을 제외하면 코스닥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고 재미없는 모습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 1위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 또한 매일같이 10조 이상을 터뜨리고 있으니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의 추가 상승에 코스닥은 결국 8월에 고점을 넘기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최근 신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고객 예탁금 50조 돌파로 인한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만들어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좀 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잘하면 900P도 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힘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올라가고, 또 하락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오버시팅의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해서 양봉이 9개면 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구경의 단계를 지금 코스닥이 밟아버렸어요. 그러면 슈팅 한 두 차례 나오면은 얘도 각이 섰구나라는 거죠. 지수가 각을 세워버리면은 문제가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정말로 그 윗단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저는 인버스를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단타로 인버스를 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바로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은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무지하게 센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시장이
뭐 제정신이 아니죠.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아요. 여기에 이제 뭐 정리를 한다면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외국인의 흔히 말하는 돈지랄 성격의 묻지마 매수로 인한 뭐 EM 플러스 같은 게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지 않나. 뭐 그렇죠. 네, 아무 이슈 없이 프로그램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목을 끄집어 올리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력한 시세를 뿜어주는데, 그 시세가 전부 다 최근에 보면 JP모건 창고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머리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단타를 치열하게 치고 있구나, 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놀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로는 할 수 없겠죠. 바로는 할 수 없지만은 뭐 매매 타점이라든지 뭐 제가 공개해드리는 뭐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그게 다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장이 쪼그라들 정도로 공포 속에서 그 힘과 함께 같이 이제 시세를 타는 매매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드네요. 최근 시장은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검머리 외국인의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세에 소수 종목 중심의 급등이 장중에 많이 출현합니다. 시장이 강하고 상승도 많이 하나 여전히 올라가는 놈만 더 높게 더 강하게, 그리고 눌림이나 조정 없이 쭉쭉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고 그런 종목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중간한 종목은 최대한 저점에서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스윙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종가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당일 시장에 새로운 종목이 탄생을 하고 새로운 테마나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피곤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시장을 정리하고 조금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대응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흐름에서, 예를 들면 오늘 에코프로가 시간에까지 추가 상승을 했는데 내일 오전에 한 차례 더 강하게 시세를 뿜어주게 되면 에코프로의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하락을 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너무나 많은 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게 참 지금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오늘 영상 촬영을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당일 시장에 새로운 종목이 탄생하고 새로운 테마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정말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피곤함,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들,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3연상을 가지 않나. 2020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줄상한가를 가고 있고 오늘도 상한가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이 아주 두드러지는 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또한 다 트렌드겠죠. 지금의 그런 트렌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추가 급등의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IRA 관련해서 현금 지원을 고려한다라는 말로 좀 시간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조정이 됐을 때 현재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어제 오늘 터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엔캠과 후성, 뭐 캠트로스, 전해까지 지금 전이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의 하락에 더불어서 뭐 실적 중가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첫 파동은 추가 상승을 예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후발주 랠리로 이 업종 내 순환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이 일부 또 신고가를 치는 종목은 더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원에너지, 사마알미늄, 그 다음에 석경 AT 뭐 이런 종목군들 뭐 투자 경고 속에서 최근에 보면
차익을 같은 경우 더 가서 그냥 정지 먹고 더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투자 경고 안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버리는지 또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성격에서 종목을 본다면 변동성이 큰 종목을 봐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적고 그냥 해자가 있고 뭐 큰 틀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요새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택해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오늘도 펜트론이 신규 상장 반도체 관련주인데 상에 들어가 버렸고, 자람 테크놀로지, JI 테크놀로지, 저스텝, TF 전부 다 신규주들입니다. 아직 신규주 안에서 이 신고가를 못 낸 종목, 오늘 뭐 미래 반도체도 신고가 나왔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정도가 아직 신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음봉 마감을 했죠. 내일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다 순환매 차원에서 그냥 트렌드적인 흐름이라 그런 흐름에서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론 후공정이죠. 오사트라고 해서 후공정 테스트 장비 회사들인데,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 네페스, 두산 테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사실은 이 후공정 쪽에 보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향은 LB세미콘의 DDI, 두산 테스나의 CIS, 뭐 시몬스 그 이미지 센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마이크론 다음에 두산 테스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체크해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YIK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이기도 하고 후공정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와 현재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작년에 지분 투자를 한 2대 주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에 산을 넘어가게 되면 돌파의 흐름이 예견되어 있을 것 같고, DB하이텍은 특별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선펀드가 지금 들어와서 매수를 했는데, 이 정도 수급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공시를 하지 않을까. 도대체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비매물이 성장성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원전의 경우 오늘 장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2조 9천억 수주가 한수원 3, 4호기 수주 내용이 있었는데요. 또 거기에 정부의 5년간 5조 수출 지원 내용도 있었죠. 사실 이 재료보다는 미국 재료가 더 메인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종가에 좀 들어가서 저는 세 종목을 다 시간에 손절을 좀 해버렸는데, 싸게 사면, 싸게 사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라인을 정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광물도 좀 움직이네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시간의 종목 간단하게 좀 보면, 시간의 종목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최근에 하한가도 맞았던 카나리아 바이오 감사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일단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최근에 시간 외의 종목군들 보면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해요. 2조 6천억, 뭐 SPG 1조, 뭐 에코프로 2조 270억, 후성 180억. 지금 시간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았던 적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굉장히 치열하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끼고요. 오늘 강했던 뭐 전에 관련된 엔캠, 후성 이런 종목군들 장 초반에 갭 든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충분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수를 제가 뭐 차트를 좀 띄워놓은 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는 이 구간, 이때의 고점을 넘기면서 840포인트를 오늘 넘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였던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보였던 자리 대충 한 이 정도인데요. 뭐 대충 여기까지겠네요. 이 정도 선까지 많이 가면 900p는 희망사항이고, 그때 말했던 860p 언저리에서 뭐 880p 언저리까지가 대칭 성격인 겁니다. 여기까지 조정을 보였고, 여기에서 올라왔던 거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 파동이라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 조정 구간에서 2차 파동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M파동이 되는 거겠죠. M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조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큰 틀에서 N자가 완성이 되면 네, 통상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게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서 꺾일지 아니면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가 뭐 내려올지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네, 물음표로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별 볼 일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건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보지는 않았고요. 일부 이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봤던 것 같고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밀렸는데 그래도 네, 삼성전자의 최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죽을 듯 하면서도 죽지 않은 모습이라 결국 저 위를 보러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쉽게 손이 잘 안 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오전에 밀릴 때 밑에서 좀 받았다가 올라갈 때 반등에 팔아버리고 말았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을 돌파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죠. 오늘 음봉인데 내일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한 봉을 뽑아낸다면 내일 돌파의 자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내일 조금 더 심도 있게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최근 여기서 급락을 하더니 빠져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때도 50만원 거짐 갔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고점 대비 20%를 순간 뺐다가 이렇게 단계 올랐다가 여기에서 또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잠시 11선을 하루 이탈하더니 오늘 엄청 강하게 좀 수급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했을 때 추가 시세를 쭉쭉 뻗어 줄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당연히 내일 봐봐야 되겠죠. 내일 봐봐야 될 건데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때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내일 오전에 한 차례 더 시세를 좀 뿜어주고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게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다면 내일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의 상승에 코스닥의 추가 상승이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올라가게 되면 이 위 구간까지 트라이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20조입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23조가 지금 현재 되는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이 저점 구간에서 고점까지 엄청난 시세도 보여줬죠.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흐름이네요. 아무리 봐도 18만원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아무튼 20만원대 종목. 자, 그럼 지난번에 에코프로의 이 조정 때 LNF가 좀 올라왔었는데요. 만약에 내일 에코프로가 고점을 치고 밀렸을 때 LNF가 이제 차기 대장주 그러니까 3등주 3, 4등주 성격에서 올려주는지 정도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단에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흐름도 많습니다. 차이글이 지금 3연상을 가버리고 정지가 풀리고 상한가를 가버렸고 얘로 인해서 이 친구로 인해서 이런 석경이라든지 전고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에 오늘 CIS 삼성 SDI 전고체 이슈를 붙여놓고 거래대금 4천억을 터뜨리면서 시간 외에 공급계약 체결까지 나오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지금 굉장히 좀 과열로 심각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매우 많은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EM 플러스 그때도 올라갈 때 300억의 검은머리 외국인 오늘도 올라갈 때 260억의 JP모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강원에너지 볼게요. 얘도 투자 경고 종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투자 이 정지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에서 또 상승을 시켜버릴지 그 다음에
알미늄도 마찬가지로요. 이 윗구간에서 이게 조정의 성격으로 한 차례 더 날리는 모습이 나올지 일단은 초급등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움직였던 엠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 소폭 밀리더라도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저는 지지를 해줄 것 같고요. 글로벌 전액 1위 기업이 바로 엔캠입니다. 실적 성장성도 좋고요. 많이 못 올랐고 시총도 저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상단의 폭이 더 많이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도 엔캠은 뭐 단타로 매매를 좀 해서 수익을 챙겼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후성도 굉장히 셌죠. 거래대금 및 거래량으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또 바닥권에서 터졌습니다. 바닥권에서 터지는 거래대금 때는 항상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죠. 2000년, 2020년 초에도 이렇게 올랐을 때 시가갭 높게 뜨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자,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갭을 높게 뜨고 어느 정도 뜨고 나서 밀려서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후성도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재료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너무 많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 좀 밀렸죠. 많이 밀리면 밑에서 한번 볼 생각이고요. 두산 테스나 이제 어제 참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사실은 공략을 좀 못했고 오늘 시가 갭을 뜨고 정확히 이 갭에서 지지를 받고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오늘 못 가더라도 이번에 이제 파동 못 가고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YIK라는 종목도 거래 대금이 좀 약해서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이 좀 높은 회사고 유통 비율이 낮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내일장 좀 밀리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 속에 올라온다면, 이 장대 음봉을 걷어내는 시세만 나온다면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섹터도 매우 셌어요. 후성은 아마 내일 매매를 할 건데 저는 사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까지 밀리면은 사야지 하고 있다가 못 사고 여기에서 못 사고 해서 두 번의 기회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16,000원 라인 정도 구간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이상 수급이 좀 있죠. 벌써 1260억이 들어왔는데 아직 공시가 좀 나오지 않습니다. 투신도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누가 샀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어떠한 연유에 샀을까? 라는 점 등등 굉장히 좀 궁금한데,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 아래 구간에서 이 매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리면은 분명히 끄집어 올리는 힘이 작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봐야 될 것 같고, 짧게 매매했네요. 짧게 한 2% 뛰기 정도 매매하는 수준에서 좀 마감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섹터는 여기까지만 좀 보고, 사실 더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자, 오늘도 사실 야스라든지 인베니아 등등 굉장히 좀 세게 올랐는데 이틀 동안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4월 초에 어차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선익 시스템이 많이 밀린다면 한 차례 더 반등할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보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펨트론, 저는 왜 뭐지 했는데 얘도 반도체였더라고요. 최근 신규 상장한 반도체 펨트론을 상한가에 들어갔고, 최근에 저스템 상치고 위에서 놀고 있고, 미래 반도체 어제 올랐다 시간에 급등을 시켰고요. JI 테크놀로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들어가는 단계까지 좀 올라왔는데 전부 다 사실은 시총이 낮습니다. JI 테크놀로지도 1600억, 펜트론도 1300억, 시총이 낮은 반도체들이죠. 1300억. 그 다음에 오늘 또 시간에서 조금 움직였고 좀 셌던 게 DIT인가? 아닌데 시간에서 좀 움직였던 게 DST, DF, DE, 예. DFE TFE TFE라는 종목도 오늘 또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대인 반도체 종목군들이라 좀 싸게 부가격 받고 좀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군들이 한 차례 더 올라갈지 혹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신고가 근접한 상태에서 음봉인데 내일 이 자리에서 이걸 뚫고 올라갈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전부 다 상한가에 간 종목군들이 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라 좀 가벼운데, 자랑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3000억대다 보니까 좀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또 돌파가 되면 얘도 신고가 영역이라 내일 이 종목을 좀 보는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나노팀이라고 2차전지 내에서도 종가를 좀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얘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시장이 묻지마 투기성 흐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는 오늘 몇 차례 매매를 해서 다 수익권으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건 참 이해가 잘 안 가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전해액 관련해서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라 후성, 엔캠, 그 다음에 캠트로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시총이 낮죠. 지금 오늘도 사실은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캠트로스였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걸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후성이 대장주 같다라고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후성에 좀 집중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제 보기는 했었는데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사실 얘가 시총이 낮고 더 치고 갈 수 있어서 좀 봤다가 후성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얘 그냥 말 안 하고 후성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가에 일부 팔고 나머지 반은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6%대 거의 대부분 매도하고 조금 들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과거에도 끼가 좀 좋았던 종목이라 충분히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일 시가가 좀 떠서 출발하고 나서 좀 더 추가 상승 이후에 눌린다면 아래 꼬리 잡는 매매 정도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종배에서 전부 다 일단은 좀 보고 있다가 시간에 조금 올라올 때 일부 팔았고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사서 좀 남긴 상태에서 종배를 한 거라 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다 손실을 좀 보고 그냥 나왔네요. 어차피 그냥 단순하게 종가 개념으로 들어갔던 거라 이렇게 세 종목을 들어갔는데 이거는 전부 다 시간에서 일단 자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오늘 이것저것 좀 본 종목군도 있고 손실도 본 것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후성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종목군들 대응을 잘하면 또 기회의 종목군들이 될 것 같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뜨겁습니다. 또 그럴수록 또 이 조급해지는 심정이 강할 수도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종목을 사야 되는데 못 사서 뭐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이거 안 하면은 그 수익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이 오더라도 사실은 넘겨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요 또 엄청 더 올라갈 것 같지만은 정말로 개인이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또 급락을 만들어 버리는 게 이 바닥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면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